네, 이번 대책에 대해서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황 기자, 네. 저도 지금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네. 저 같은 세입자가 이제 집주인이 바뀌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그 집주인이 이제 바뀌면 임대인이 달라지니까 사실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도 알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대다수인데 간혹 중개인이 챙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얘기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는데요. 이 세입자의 입장에선 이 바뀐 새 집주인이 악성 임대자인지 사전에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. 이 국토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. 통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게 사적 거래인 경우라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악성 임대인 됐을 경우에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사적 계약인 특약에 넣는다는 것이고요. 특약에 넣는다고 했는데 이 특약 역시 사적 계약의 영역이라서 강제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. 이 때문에 임대인이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세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.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 보증 대상 전세가율이 지금 90%로 낮추기로 했는데 네. 이걸 더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다고요. 예, 그 감정가 뻥튀기를 막기 위해서인데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. 2억 원짜리 빌라라면 전세금 1억 8천만 원까지 보증보험이 90%니까 가능하죠. 그런데 이 거래가가 거의 없는 이 집을 만약에 시세 조작을 해서 2억 5천만 원으로 올리면 보증 한도가 2억 2,5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.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집값보다 이 보증 금액이 높은 겁니다. 참여연대는 집값의 70% 정도만 보증을 해주면 이 보증보험과 전세대출 한도를 낮출 수 있고 임차인이 과도하게 높은 전세금을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얘기 들어보시죠. 임차인도 그만큼 대출이 안 나오니까 보증금을 낮게 설정하는 그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대출에 대한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좀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이 보증보험 한도를 낮춘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부작용도 물론 있습니다. 정부가 이번에 90%로 보증을 낮추기로 하자 지난해 보증보험 가입자 24만 명 중 6만 명, 즉 4명 중 1명이 이 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가뜩이나 최근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가율 90% 넘는 곳이 많은데 이 취약계층에게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 분양 대행업자 통제도 도마에 올랐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 허위 과장 광고로 분양과 임대를 하는 분양 대행업자가 있는데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업입니다. 이 때문에 이거를 등록제나 허가제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. 조금 전 보신 그 안신 전세앱을 통해서 악성 임대인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이 국회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또 이 전세 사기 배후 세력에게 이름만 빌려준 소위 바지 사장의 이름만 이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올라갈 경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.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.